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바로 웃음소리입니다. 월드컵 문턱에서 인도네시아가 좌절하자 터져나오는 중국 팬들의 저 통쾌하다는 웃음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이건 결코 승자의 환호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가 뒤따라 가라앉는 자를 보며 터트리는 처절하고도 뒤틀린 조소일 뿐입니다. 자,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4차 예선 인도네시아는 바로 그 중국을 꺾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했죠. 잘 나가던 감독을 정지하고 유럽 출신 감독과 선발 명단 거의 전원을 귀화 선수로 채우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대3의 뼈아픈 역전패, 그리고 이라크에게는 0대1의 무기력한 패배.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무대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탈락했죠. 그리고 지금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독은 공석, 향후 계획은 전무, 9월과 10월 단 한 경기의 평가전조차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마비된 축구, 식물 축구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웃음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들은 저렇게 통쾌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실패가 그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아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원래 중국이 4차 예선에 갔어야 했어. 지금 다시 붙으면 우리가 절대 안 져.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이십니까? 그들은 지금 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평행우주를 그들 머릿속에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의 탈락이 그저 불운한 사고였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애처로운 자기 기만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실패가 중국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처참한 현실을 가려주는 아주 얇디얇은 임시 가림막이 되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이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도덕이라는 칼날 없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귀화 선수 문제입니다. 저건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아니라 네덜란드 2군 팀이잖아. 저런 팀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아냥 보셨을 겁니다. 글쎄요, 왜 갑자기 그들은 축구의 순수성을 논하는 걸까요? 정말 축구의 정체성을 걱정해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처절한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팀을 가짜라고 규정함으로써 그들에게 패배했던 자신들의 과거마저 부정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게 진 게 아니야. 유럽 용병팀에게 진 거야. 라는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의 패배는 순수한 패배였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험에 낙제한 학생이 1등한 학생을 향해 넌 더 좋은 펜을 써서 이겼을 뿐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더 나아가 그들이 자랑하는 그 순수한 패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무능과 시스템 부재와 부패로 얼룩진 패배가 과연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결코 자부심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실패라는 폐허 위에 정통성이라는 허술한 깃발 하나 꽂아놓고 이게 더 낫다고 외치는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약자의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조롱의 가장 깊은 뿌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아주 깊고 쓰라린 상처입니다. 중국 팬들의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을 이겼을 때 인도네시아 팬들이 우리를 놀리던 게 아직도 생각나. 그때 우리가 느꼈던 굴욕감, 이제 그들이 돌려받을 차례다. 그 오만함이 떠오른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참하게 짓밟혔던 자존심에 대한 아주 유치하고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자신들의 축구협회를 향해서는 감히 쏟아내지 못했던 그 모든 분노, 수십 년간 월드컵 본선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 끝모를 무력감, 감독도 경기도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그 모든 저절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들은 지금 어디에 쏟아내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축구의 총체적 실패를 위한 완벽한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는 잠시 잊고 모든 화살을 인도네시아에게 돌리며 아주 잠시나마 비겁한 위안을 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보다 더 처량한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를 비웃는 그 순간 중국 축구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 모두 실패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온 똑같은 실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도박을 보시죠. 그들은 이른바 속성과외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팀을 잘 이끌던 신태용 감독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경질하고 유럽 출신의 이름값 있는 감독과 용병 두 대나 다름없는 귀화 선수단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치 돈으로 단기간에 성공을 수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쇼핑이 아닙니다. 축구는 유기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혼 없는 팀, 조직력 없는 팀, 규율 없는 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그들의 수비 라인을 보셨습니까? 이건 프로 수준의 조직력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엄청난 공간을 내주며 자멸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이라는 고속도로를 향해 엑셀을 끝까지 밟았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만약 인도네시아의 선택이 무모한 질주였다면 중국의 선택은 완전한 마비 상태입니다. 그들도 인도네시아처럼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감독?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없습니다.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단 한 번의 평가전조차 없습니다. 수장 없는 배가 계획 없는 항해를 하며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들은 그저 가만히 멈춰서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멈춰서 있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후퇴이며 자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극의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낭떠러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바로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서 땅이 꺼져 자신을 삼켜주기만을 그저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두 개의 전혀 다른 길이었지만 그 끝에 도달한 목적지는 똑같았습니다. 바로 실패라는 이름의 차디차고 깊은 무덤입니다. 하지만 이 조롱의 광풍 속에서도 아주 희미하지만 냉철한 이성을 가진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비웃을 자격이 있는가? 솔직히 지금 우리 상황이 훨씬 더 절망적이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비극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한 줌의 이성적인 목소리들입니다. 이 목소리들은 뼈아픈 진실을 깨달은 자들의 탄식입니다. 남의 불행을 비웃는다고 해서 나의 불행이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는 그 당연한 사실 말입니다. 오늘의 이 통쾌한 웃음소리는 결국 내일의 더 깊은 공허함과 절망을 예고하는 슬픈 전주곡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켠의 슬픈 코미디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명심하십시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이 설전은 라이벌 간의 건강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이 실패한 두 패배자가 절망 속에서 나누는 처절한 대화입니다. 둘 다 실패라는 깊은 진흙탕 속으로 가라앉고 있으면서 서로를 향해 진흙을 던지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모든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나면 그곳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나란히 주저앉은 두 실패자의 무겁고도 처량한 침묵, 바로 그것뿐입니다. 저 김준석의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실망시킨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김준석의 불꽃 같은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법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